오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이거 하느라고 여기도 다 못 갔고요. 왜 모바일인가 해서 쭉 중요성만 얘기하다가 계속 전통적인 미디어 유비쿼티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컨텍스트 해가지고 여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98년에 아이맥이 처음 나왔어요. 그 맥이 나오면서 98년은 한창 인터넷 쓸 때니까 인터넷에 i자를 붙여가지고 아이맥이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때부터 이제 2001년도 아이팟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지금 아이폰, 아이유도 애플에서 대량 생산해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서 나오고요. 여기에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뭐가 나왔냐면 아이폰이 나왔는데, 용량을 생각하면 이 당시 98년에 4기가 하드에 233MHz CPU였고요. 2007년에 4기가 용량에 412MHz의 CPU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이 디바이스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을지는 또 다른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위한 디자인, 그 다음에 여기에 왜 모바일인가에 컨텍스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모바일 경험에서의 창조와 컨텍스트 다루기를 보시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유형인데, 컨텍스트라는 말을 아까 콘 플러스 텍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책에서는 좀 희한하게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컨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제가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근데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문자 C의 컨텍스트는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C의 컨텍스트는 증강현실이라고 보면 돼요. 가상현실은 어떤 가상의 공간에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에 몰입이 되는 게 이제 그 컨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하고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이나 내가 서 있는 곳이나 아니면 이 주변의 정보를 나한테 더 플러스 시켜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상황을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증강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트랙티드 드라이버라는 거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요거를 보시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SMS, 텍스트 메시지가 오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실습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을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대문자 C입니다. 컨텍스트. 그래서 동영상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상의 상황에서 진짜처럼 이렇게 놓여져서 그 상황에 몰입을 하고 학습 효과를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그 안에서 이제 경험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 뒤치기 당해 보셨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게 되면 사냥을 해야지 물이 떨어뜨린 아이템 줍고 이렇게 그걸로 이제 저희 체력이나 이런 갑옷을 더 탄탄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레벨이 높거나 아주 만만치 않은 상대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다 이겼어요. 그러면 제 체력이 이제 요만큼 한 10% 20% 정도밖에 안 남죠. 근데 갑자기 제 뒤에서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뒤치기라고 얘기하는데, 뒤통수 딱
기분 정말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이제 실제로 PVP라고 해서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라는 게임을 하게 되면 얼라이언스 편하고 호드 편이 있어서 짐승 편하고 인간 편이 있어가지고요. 요렇게 둘이 싸우게 되는데 게임 안에서는 채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 편하고 이쪽 편에 채팅을 하게 되면 글자로 외계어 같이 막 써져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같은 진영만 채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처음 이제 서로 상대를 가상의 세계에서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덤에서 이제 거기까지 쎄 빠지게 뛰어와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처음 할 때 제가 싸움을 했을 때하고 똑같은 경험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부르르 떨리고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상의 현실에서 이제 다른 사이버 플레이어하고 싸우는데도 그렇게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문자 컨텍스트에서 C가 얘기하는 게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기차 선로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QR코드로 인해서 그 경계선을 다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현실에 매핑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문자 C고, 두 번째 C는 요겁니다. 우리가 일을 수행하는 방식, 도구, 환경, 그리고 이해하는 것을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현재 위치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모바일이나 이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틀려요. 자가용 안에서는 19세 등급의 영화를 마음 놓고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버스 안에서는 좀 민망하잖아요. 아이패드로 탕웨이의 새끼 이런 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가 현재 여기 스몰 컨텍스트는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있는 공간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의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컨텍스트도 컨텍스트지만 오히려 이쪽에서 이쪽 컨텍스트를 더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기기는 이제 미디어 컨텍스트가 돼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거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냐, 아니면 블랙베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디어 간의 컨텍스트가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야, 블랙베리 좀 줘봐. 이거 왜 터치가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컨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미디어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컨텐츠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인쇄된 신문이 내용면에서 풍부하지만 신문은 아침에 보고 와서 그냥 떠드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모바일 기기는 현재의 정보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제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아이유를 어제 사무실에서 한 친구가 얘기했었거든요. 보고 또 보고요. 근데 여기 와서도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인터넷에 커넥티드 된 모바일 노트북이죠. 뭐 이거는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모바일의 장점에 이 컨텍스트, 미디어 컨텍스트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에 가서 봐야지가 아니고 바로 봐야지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어폰은 꽂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미디어는 독자들을 실시간으로 관여하게 하는데 이용될 수가 있다. 예전에 원사이드의 그런 지식정보 체계라고 한다면 지금은 미디어 자체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그 다음에 내 컨텐츠가 올려서 그 컨텐츠에 열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2008년 미국 대선이 1억 3천만 명이 비밀 투표를 했대요. 3억 3천 중에서 1억 3천만 명이면 3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많이 하는군요, 투표를. 그 다음에 아메리칸 아이돌 쇼 해가지고 지금 뭐 위대한 탄생이나 스타킹 같은 거기서 이제 전화 투표를 하는데 문자 메시지 투표를 대선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얘기하는 게 미디어를 통한,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이런 컨텍스트의 참여가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이 되고 이제 할만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심경은 이제 모달 컨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의 정신 상태죠. 요거에 대한 예로 제일 잘 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연극을 보러 가서 어떤 사람은 그 주연 배우의 연기에 막 감동을 해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는데, 어떤 그 새파란 놈은 이제 눈 말딱말딱하게 뜨면서 저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해서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모달 컨텍스트가 다 달라서 그 앞에서 벌어지는 연극의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쉽게 집중이 돼요. 있잖아요. TV에 막 집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어떤 스토리에,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을 맛본 사람들은 그게 쉽게 집중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모달 컨텍스트가 됩니다. 네, 좋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쓰는지, 그 다음에 내 정신 상태가 어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우리가 무시할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에 틈이 있어서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서 여러분의 응용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가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지,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스머프라는 게임을 요새 조금 했어요. 위룰이라는 게임하고 비슷해요. 아이폰에 스머프라는 게 제 아들이 다운받아 놔가지고 해보는데, 거기에 이제 파파 스머프 집에 들어가면 물약을 만들어야 돼요. 물약을 만드는데, 물약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한번 아이폰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받아서 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물약을 이렇게 흔들어야지 약병이 이제 조제가 되죠. 플라스크 안에서 조제가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흔들어서 게이지가 쭉쭉쭉 내려가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맞춰야지 통과되게, 안 그러면 너무 밑에까지 가면 펑 터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스토리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스마트폰에 중력 센서가 있으니까, 가속도 센서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컨텍스트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지 잘 흡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 화장실에서,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많은가, 대중교통 시간 8시 2호선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죠. 하여간 그런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전철 기다리면서 자투리 시간에 할 건가, 이거는 KT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쿡앤쇼 와이파이 잡느라고 아주 죽겠어요. 그 다음에 뭐 공공장소인가 사적인, 아까 컨텍스트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가치를 얻을 것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기기를 가로로 볼 것인지 세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mp3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는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솔날로로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요 것들을 생각을 하면 컨텍스트라는 게 현재 갖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활용도를 아주 강력하고 신나는 미디어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뉴욕에 한 지역이 있는데,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있냐면, 이로브 프로젝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전에 요 지역에 철로가 있고요.
철로가 있고 이렇게 뭐 그 피난민 비슷하게 뭐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모여 살고, 그 다음에 종교 의식에 의해서 이쪽 모여 사는 집안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뭐 이런 그 룰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철로가 없어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브라는 지역 간에 뭐 이런 것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리추얼, 예식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QR코드로 전봇대에다 딱 붙여놓고 그거를 QR코드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전봇대나 뭐 이런 데다 이렇게 QR코드로 보고 이 지역은 이루브 지역이고 이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요거 컨텍스트 설명하면서 여기가 된 거고요. 자,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됐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위한 디자인이 이렇게 됐고요. 예, 첫 시간에 해야 될 거를 거의 2시간 반에 걸쳐서 했고요. 나머지 빨리 가겠습니다. 예. 모바일 전략 개발하기 해가지고요. 같은 선상에서 이어집니다. 했던 말이 좀 더 나오게 되는데, 사용자 중심의 컨텍스트이고요. 모바일 전략,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돈을 들여야 돼.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가. 지금 제 사이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어떤 사이트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오케이지스피라는 사이트가 지금 HTML5는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만큼 최신 글이 하루에 올라오는 게 여기 50개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50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구인구직 홍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구인구직 홍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3시간 전, 4시간 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자 구인하는 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자가 없는데, 아이폰 개발자도 없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고 모바일을 만들 건가예요. 환상을 가지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모바일 프로젝트가 작년에 관공서에서 모바일 프로젝트를 한 비용에 대한 그 통계를 공개를 했어요. 정부에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보를 공개한 거에 의하면 대략 3,000에서 1,500에서 4,000 사이의 프로젝트가 거의 주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2억짜리 프로젝트가 저기 전라도 쪽에 한 그 도청에서 관광 그 프로젝트로, 모바일 관광 프로젝트로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자 몸값을 한 사람의 뭐 그 재경비 포함해서 한 700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2명이나 그 2명에서 5명, 6명 정도의 사람이 한 달 동안 개발할 프로젝트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모바일 프로젝트가 기존 SI나 큰 기업용 프로젝트가 뭐 2억, 10억 뭐 이런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그 모바일 전략에서 이게 그 일반 그 데스크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싸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AR팜이나 그 AR팜 해서 약국을 증강현실에서 화살표를 어디 지역으로 있는지 그 만든 제닉스라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은 프로젝트를 한 달 반 이상 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 반 이상 하게 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구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지분해해주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컨셉이나 가장 핵심 기능이 그 필요한 것들만 딱 구현하고, 그 기간을 디자인, 기획, 개발 포함해서 한 달 반으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듣고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프로젝트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를 같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설득을 더 했었으면 아마 하나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플랫폼들을 다 동시에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대략 그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 50만 명으로 잡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5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마켓, 가장 작은 미니 마켓서부터 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폰만 지금 200만이 넘거든요. 아이폰만 200만이 넘고, 안드로이드가 400만이고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운받은 앱, 유료로 구매한 앱, 그 폰에서 그냥 PC로 빼가지고 인터넷에 빡 올리고 인터넷에 주소로 딱 접근을 하면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안드로이드거든요. 이게 정확한 루머인지는 모르겠는데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포기한다라는 얘기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글이 원하는 거는 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구글은 그냥 그 구글 배너 광고만 이렇게 깔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마켓 뭐 괜히 돈 들여가지고 힘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안드로이드만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티스토어 같은 그 검증된 그런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마켓이 있겠죠. KT도 있고 올레 마켓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마켓보다는 그 광고 배너를 구글이 광고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쪽에서 앱을 판매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일단은 제가 제일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 처음에 나왔을 때 SMS를 대체하는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계속 얘기를 했죠. 카카오톡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룹 채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SMS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카카오톡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는데 그 카카오톡이 한 전략을 보면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동시에 이렇게 출시가 된 게 아니라 아이폰으로 거의 1년 가까이 끌고 나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하나에서 굉장한 성공을 했고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동시에 이렇게 전략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경쟁 제품으로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있는데 에멘톡이라는 그 어플도 있고 왓츠앱이라는 어플도 있고 그런데 에멘톡 같은 경우는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동시에 출시해서 그거를 이제 막 마케팅 포인트로 삼은 거죠. 우리는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다 된다. 근데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아이폰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를 확보해서 뭐 루머도 굉장히 많았죠. 개인정보 뭐 누출이 되고 뭐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전화번호가 내가 있어가지고 뭐 연결이 돼가지고 내 상황이 그쪽으로 다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컴플레인도 많고 그것 때문에 귀가 얇아가지고 팔랑귀라서 저도 탈퇴를 했었는데 다시 다른 폰으로 가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여튼 한 플랫폼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플랫폼에서 성공을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플랫폼을 공략을 해서 잘된 케이스가 글쎄요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그런 케이스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책 한 권 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브로그로 카탈로그도 같이 드릴게요. 그런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한 군데에서 그 서비스를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열릴 때마다 거기에 점프하는 그런 어플들이 더 많습니다. 앵그리버드가 그랬고요. 앵그리버드라는 어플은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맥의 요쪽에 보면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요게 맥용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처럼 이렇게 파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데스크탑용 앵그리버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그 퍼즐 게임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도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최근에 열렸어요. 작년 가을쯤에 이 앱 아니 올 초인가? 네. 이게 열렸고요.
보석이 주얼리잖아요. 예. 비주얼드 해가지고 보석 맞추는 게임, 헥사 같은 게임인데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예, 비주얼드 3고요. 예. 더럽게 비쌉니다. 19.99달러, 2만원 정도의 게임이에요. 아이폰으로는 3달러인가 그런데, 예. 비주얼드 3 이거 보면 그냥 중독성 게임이에요. 예. 여기 스크린샷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1분 안에 몇십만 점, 40만 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예전에 아이폰 스토어가 있기 전에 데스크탑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플랫폼이 열릴 때마다 이전에 성공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렇게 서비스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예, 하나의 플랫폼을 먼저 공략을 하고 거기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서 다른 플랫폼으로 간다. 요게 이제 되는데, 뭐 옴니아도 만족을 시키고, 기존에 뭐 햅틱, 연하의 햅틱 얼마나 많이 샀어요. 그것도 만족을 시키고 막 그러려고 하면, 예, 시간과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예, 뭐 이제 모바일 전략에서 프로젝트 회사 조직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운동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예, 판매 조직에서는 이제 현장 영업사원들, 그 다음에 실시간 가격과 견적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의료에는 즉시 처방하고 기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옆에서 바로 꺼내서 그 환자의 그 기록 상태, 전산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 매물 사러 갔는데 근처에 있는 부동산 매물, 그 다음에 그 집과 학교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주변 부동산 시가 비슷한 데가 어디 있는지 증강현실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 해가지고 대중교통이나 공공 프로젝트, 이거 그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이폰으로 이제 자기 그 학원 갔다 집에, 뭐 학교에서 11시에 늦게 끝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추우니까 유주항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월 달에 기획을 해서 11월 달에, 예, 아이폰 나오기 바로 직전에 앱스토어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경기도청 웹페이지에 가면, 데스크탑으로 웹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는 정보들인데, 그거를 중간에 서버 하나 두고 쿼리를 대신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주항군이 만든 서버가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되고, 그쪽 서버 웹에서 호출해서 처리를 하는데,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아이팟 터치를 가진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 프로젝트 피드백. 예. 뭐 보도블록 까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더니 뭐 이거 왜 또 까요? 이런 피드백을 이렇게 남길 수도 있고요. 구매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뭐 행사 계획표 같은 것들이, 예, 되겠죠.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책에서 하나 나오는데요. 예, 여기 새로운 법칙 중에 많은 기획자들이, 모바일 기획하시는 분들이 웹은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웹에서 가지고 있던 상위 내비게이션 바, 메뉴 바, 뭐 이런 거 다 버려라. 터치폰 나오면서, 스마트폰 나오면서, 스마트폰 전에 PDA도 있었죠. 거기서 없었던 게 뭐냐면 이미지 롤오버가 없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되는 것 같아요. 손을 살짝 올리고 있으면 이제 그게 색깔이 딱 바뀌고, 이게, 예, 없고요. 정전식이라서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클릭이나 터치를 같이 보고 있고요. 기존에 웹에서 하던 기획들을 모두 다 버리고 새롭게 가야 되고요. 이전에 제가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제 버전인데, 먼저 사라. 네, 에뮬레이터 가지고 개발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디바이스를 먼저 만져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비유를 오늘만 3번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자동차의 기동성, 내가 원하는 때 가고 쓰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수 있고 음악도 크게 들을 수 있고, 그런 자동차의 문화에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뚜벅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편하대더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탭 이런 것들을 안 사고 안 쓰는 사람들은 기획을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산으로 가요. 제일 먼저 그것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져보고 써야 돼요. 근데 컨텍스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컨텍스트 줄창 얘기 말씀드렸는데, 컨텍스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시장 가가지고 요새 애플 전시장, 무신장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강남역에 보면 삼성 그 빌딩 1층, 2층에 1층하고 지하 1층에 전시장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면 이제 키넥트로 막 그 운동도 할 수 있고 삼성 모든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안에서 보는 거하고 내가 집에서 보는 거하고 또 틀려요. 왜냐하면 아까 그 소문자 컨텍스트 있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그거를 본다라는 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내가 회사 안에서 그걸 본다는 의미하고 너무 많이 틀리거든요. 아이패드를 저희 전 직장에서 동료가 아이패드를 사자마자 그거를 뭘로 하냐면 서브 모니터로 써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아이패드 USB로 연결해 가지고 모니터의 확장으로 1024-768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 장소에서 결정이 되지,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그러면 안 돼요. 아이패드 2 나오기 전에 아이패드를 사야 되고요. 먼저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래요.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안 써보면 진짜 모르거든요.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직접 그거를 가지고 집에 다니고 출퇴근하고 생활에서 가고 화장실 가고 밥 먹을 때 옆에 놓고 뭐 잠자리에서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봐야지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거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조사, 시장조사 이런 거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존의 레거시 생각들은 다 끊어야지 새롭고 신선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번에 요거 행사 광고 기사가 백문이 불여 일촉이라고 해가지고 100번 들어도 한 번 터치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매장 밖에서 터치하세요. 그 매장 안에서만 보는 거는 또 틀리거든요. 그리고 본 곳, 그 다음에 환골탈웹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탈웹. 그 다음에 백문이 불여 일촉 해가지고 한번 터치해보는 게 만지면 손맛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먼저가 아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회사에서 기획회의를 하는데 아주 유능한 이사님이 한번 회의에 빠졌어요. 근데 산업 쪽, IT 쪽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다른 일로 바빠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모바일을 장시간 되게 많이 몇 번 이렇게 회의하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이건 대박이야, 오씨 막 장난 아니야 막 이렇게 멤버들 기획자나 개발자 디자이너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컨설턴트도 같이. 근데 이사님이 야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번 회의하자 해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얘기를 딱 꺼내기 시작했는데, 이사님이 얘기를 하는 게, 야 이거는 내가 비슷한 거를 예전에 해봤는데 이거는 이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거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이거 이 통사가 좋아하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치니까 이제 기획을 했던 사람, 이거 진짜 중요한데, 아까 있죠, 이거 개콘에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아니면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막 안타까워하다가 그냥 위에서 누르니까 그냥 아이디어가 축축 쳐졌죠. 결국 그 서비스를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건 실행이 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제 그 회사를 다 떠나갔고요. 아직도 그 회사에 이사님은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이사님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분들은 회의에 참석시키면 안 된다고. 그 개발자의 적은 개발자 출신의 사장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적은 여기 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시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쪽에서 레거시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깊이 서비스에 인볼브 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기획에서 제외시켜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저녁 식사나 식사 자리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이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기업 내에서, 큰 기업 내에서 그 만들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미투데이가 NHN에 흡수됐고 크루크루가 다음에 흡수됐고 여러가지 많은 그 신규 서비스들이 뭐 윙버스라든가 여러가지 웹2.0 기반에서 서비스 나온 것들하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조직적인 그 문화 때문에 결제 조작 맡아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의사결정권도 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렇게 싹을 틔우기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뭐 대기업들은 다 그렇고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고슴도치 플러스라는 안랩 안철수 연구소의 연구 조직 같은 경우는 무슨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아시죠? 거기는 소셜 게임을 만들었어요. 전혀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 바이러스 백신으로 우리나라의 뭐 산업을 그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소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셜 게임으로 네이버가 하루에 뭐 1억을 매출을 소셜 게임에서 낸다 그러면 그거의 40%는 거기 고슴도치 연구소, 고슴도치 플러스라는 데서 만든 소셜 게임이 그 매출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완전히 독립시켜서 운영을 한 거죠. 심지어 급기야는 이제 분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회사가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레거시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서비스 만드는 건 굉장히 험난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자율결정권, 예산, 집행권, 뭐 의사결정권들을 다 이임을 하고요. 마치 자기는 큰 모회사는 투자자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켜라라고 그 의견을 죽일 만한 사람은 격리를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목적,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집중하라는 뭐냐면 군더더기 더 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달 반의 프로젝트를 딱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그 기간이 많아지고 이따가도 이제 사이트 맵이 나오겠지만 사이트 맵이 길어지고 막 그러게 되면 그것들 장황한 거 이렇게 하나하나 하느라고 그 출시 시기도 늦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3인치짜리 그 모바일 폰에서 하는 게 그냥 그 안에서 그 앱 하나에서 그 안에서 다 줄창 놀지 않거든요. 사람이 있는 컨텍스트에서 맞는 앱을 실행시켜서 보기를 원하는 거지 뭐 올인원 프로젝트 해가지고 게임이라면 그 말은 괜찮지만 다른 서비스들은 그 서비스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담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지원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해서 먼저 성공을 하시고 다른 플랫폼으로 건너가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조하지 말고 새로 만들어라는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웹에 있는 서비스를 모바일로 올 때 그거를 막 이렇게 줄창 이렇게 가지치고 이러지 말고 모바일에 대해서 새롭게 기획을 해서 새롭게 만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크롬에 보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갤러리 찾아보게 되면 여기를 같이 링크에다 남길게요. 여기에서 개조하지 말고 새로 만들어라. 요거 뭐 7번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구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여기 오시면 여기서 아웃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웹페이지의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어요. HTML5 아웃라이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설치가 되죠. 그러면 아웃라인을 설치하시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아웃라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사이트에 그 사이트가 구조적으로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 그 박캠프에서 들었는데, forward.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사이트는 여기서 보나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딱 터치하고 forward.com 이렇게 넣으면 같은 HTML 페이지인데요. 주소도 같고 페이지도 같은데 요 들어가는 접근에 따라서 CSS를 바꿔가지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 오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요건데 요 사이트 여기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고 구조적으로 심플하게 가라는 게 그거고, 기존에 있는 웹사이트를 어떻게 막 해가지고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모바일에서 먼저 보여줄 때 있게 그 페이지에서 뭔지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된 상태에서 외부로 가면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사이트는 개발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이런 것도 막 하는데 여기 보면 뭐 밝은 색, 뭐 여성적인 색, 그 다음에 간편한 색 해가지고 확인 딱 하면 이렇게 쭉 만들어 주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자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고요. 이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하라가 그거죠. 아웃라이너하고 여기 포워드 됐습니다. 그 전략 개발하기가 됐고, 오버all 어플리케이션 종류죠. 새로운 법칙 해가지고 7가지 전략 말씀드렸고,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서 이렇게 갈게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있고요. 유틸리티, 위치 정보, 정보 제공형, 생산성 관련, 그 다음에 몰입 전체 화면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어느 게 있냐면 요걸 보시면 되고요. 아이튠즈를 보시면 아이튠즈에 여기 앱스토어에 가면 여기에 카테고리가 쭉 있어요. 요 카테고리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들이 쭉 있고, 들어가게 되면 카테고리 카테고리 탑 해가지고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리스트들은 어떤 게 새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게 뜨거운지, 그 다음에 소트 바이, 네임하고 피처가 있고요. A자로 시작하는 게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탑 25의 원칙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뉴스 앱 중에서 유료 앱이 있고 프리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 B, C, D 앱 뭐 이렇게 ABC 순으로 정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A자로 시작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트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이천진 님이 서비스 하는 건데요. 이천진 님의 조직에서 서비스 하는 건데, a.connect.kr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나오고요. 여기에 커넥트 아이디가
네, 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이렇게 요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그 현재 앱스토어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딱 보면 국가별로 뭐 한국 코리아 딱 있고요. 코리아에서 페이드 그 다음에 프리 그 다음에 그로싱 해가지고 급상승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서 쭉 여기도 앱스토어하고 같은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북,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에는 게임이 많죠. 왜냐하면 카테고리에 게임이 없어요. EFG에서 게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요.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보게 되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게임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팔리게 되죠. 이게 다 개등이기 때문에 생긴 앵그리버드 또 1등이네요. 참고로 그 작년에 여기에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1등을 해봤습니다. 그 1등 해본 얘기는 10분 쉬었다가 2시 15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